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외곽에 인컴 프로퍼티를 구매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테넌트를 선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샀어도 집을 관리를 잘 못하는 테넌트를 만나면 집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치를 더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테넌트를 고를 때 키지지나 뭐 신문, 지역 신문 이런 데는 절대 안 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요.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서 지역 그룹에 가입을 하세요. 지역 그룹에 가입하면은 거기서 이제 집을 뭐 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렌트를 한다고 이제 글을 올리세요. 사진은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어카운트는 페이스북 어카운트는 가명을 사용해서 하나 만드세요. 그거는 이유는 스몰 타운에 사시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명을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건가 보다, 뭐 돈이 많이 비싼 건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어쨌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는 남들이 제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 온 사람들 뒷조사를 하는 걸 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누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집 구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페이스북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강아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집이 깨끗하네. 이거나 아니면 뭐, 두 명이 사나 보네. 아기가 있나 보네.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면 사진에 뭐 마리화나 사진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마리화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타리오 랜드홀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웹사이트가 있어요. 온타리오 랜드홀드org라고. 그걸 가입하세요. 그럼 돈을 조금 내시면은 거기서 모든 이제 폼 같은 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크레딧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는 철저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번호만 받고 연락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저는 커런트 랜드로드랑 커런트 임플로이어는 필수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봐요. 혹시 이 사람을 아니? 이러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 그래서 꼭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거지에 얼마나 지냈는지, 그리고 렌트비를 밀린 적이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 그러니까 같이 사는 뭐 동거인과 얼마나 된 사이인지. 이건 왜 묻냐면은 동거인과 만약에 헤어질 경우에 어 그때도 렌트비를 과연 혼자 가능한지,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랜드로드와의 관계. 왜냐면은 또 사람들 중에 집 빌려줄 때까지는 참 착한 척 하면서 집 빌려주고 나서는 이제 인스펙션 같은 거 온다고 하면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랜드로드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얼마나 일했는지, 현 직장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잘 아니, 빠지지 않고 일을 다니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크레딧 체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꼭 이제 나 크레딧 점수 안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크레딧 체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해야 되겠죠. 겁먹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롱텀으로 지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숏텀으로 지낼 사람인지 이걸 필수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롱텀은 장단점이 있어요. 롱텀으로 지내는데 좋은 테넌트면 참 좋겠지만 안 좋은 테넌트가 롱텀으로 지내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그죠? 그리고 롱텀으로 지내는 사람은 이제 렌트비를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타리오는 이제 다른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온타리오 그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와요. 1년에 이제 뭐 올해는 몇 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트비 인상 가격이 퍼센테이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롱텀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올린다는 그 단점은 있지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장점이죠. 큰 장점. 그리고 숄텀은
장점이 이제 가격을 이제 새로운 테넌트가 올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거치기 때문에 집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ove-in inspection 같은 거 하실 때요. 동영상을 막 촬영하세요. 이게 자세히 하면서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도 위한 것이다. 왜냐면 저는 실제로 그 예전에 제가 세입자로 살면서 그 집주인과 갈등을 심하게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배운 교훈인데요. 그거는 이제 무브인 인스펙션 할 때 녹음과 녹화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찍어요. 뭐 벽에 이제 뭐 찍힌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wear and tear는 사실 그거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혹시라도 벽에 구멍이 없었는데 뭐 이사 갈 때 보니까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증거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자세히 찍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빌려줄 때는 테넌트들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아이는 없을수록 있어도 이제 큰 애들이 낫죠. 이제 어린 애들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집을 깨끗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무조건 테넌트가 내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유틸을 집주인이 내게 해주면은 막 이제 겨울에도 히팅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 고를 때, 그리고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스토브 위에 있는 그 환풍하는 거 팬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거기서 이제 막 담배를 핀다든지 막 이렇게 추우니까 겨울에 그런 사람인데 아니면은 집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시 하셔야 되겠죠. 이제 스모킹은 무조건 밖에서 해야 한다는 거를. 그리고 또 집을 고를 때는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을 잘 보셔야 돼요. poured concrete인지 아니면 block foundation인지. block foundation은 파운데이션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poured concrete를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또 이웃이 위험한 이웃인지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학군은 필요 없습니다. 스몰타운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테넌트를 구할 때 아이가 있는 집은 잘 렌트를 주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성인 둘이나 아니면 성인 한 명 이렇게 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테넌트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학군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septic은 절대 안 냅니다. 왜냐면 웰이 혹시 물을 막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웰이 드라이 할 수도 있고 여름 같은 때 가뭄 이렇게 막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물을 틀어놓다가 웰이 드라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septic도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septic 다시 할 때는 돈 엄청 많이 몇만 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septic 시스템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테넌트를 두는 경우에는 septic을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하이 리스크죠. 그리고 히팅 시스템은 저희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베이스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내추럴 가스로 이제 저는 forced air 시스템으로 덕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로 2,500 스퀘어 핏인데요. 저희 집이 원래 살 때는 베이스보드였어요. 일렉트릭 베이스보드. 근데 그거는 이제 겨울에 1,000불 가까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내추럴 가스 그 덕트워크 다 하고 만 불 넘게 들여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퍼너스로 해가지고 포스트 에어 시스템으로 센트럴 AC랑 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24.5도로 유지하는데 이제 월 100불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름에 AC도 이제 빵빵하게 트는데도 30불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월.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저는 픽서 어퍼는 안 삽니다. 이제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제외예요. 만약 예를 들면 본인이 카펜터이다. 뭐 이렇게 레노베이션에 잘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이 이제 그냥 렌트를 주고 이제 걱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픽스 어퍼를 사시면 안 되고 레노가 되어 있는 집을 사시는 게 좋아요. 가격은 저희는 다 레노가 돼 있는 집을 샀는데도 이제 집 가격이 그닥 비싸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게 가격을 구했죠.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제 원하시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